네, 보신 것처럼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의 인상액, 또 인상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 10,000원 시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급작스런 임금 상승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주찬 기자, 내년에 최저임금을 7,000원대로 지금 올리겠다는 건데 대통령의 공약대로 10,000원대로 가는 건 언제쯤 가능할까요? 네, 이번에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입니다. 네. 그러니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열겠다는 그 대통령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초기 3년 동안 한 15.7% 인상해야 했는데 이번에 초과 달성한 셈입니다. 네. 내년부터 15% 인상률을 단순 계산해도 당초 제시한 공약보다 1년 앞당겨진 2019년부터도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기자 얘기대로라면 문 대통령 임기 안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정부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요약하면 임금이 인상되면 수입이 늘어난 만큼 노동자의 소비도 덩달아 늘어나서 내수가 살아나고 이를 통해서 기업의 이익이 커지면 인력을 더 많이 채용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기업 주도 성장, 특히 이 대기업 성장에 따른 낙수 효과 주장은 결과적으로 일자리 감소와 더 심한 소득 불균형만 가져왔다는 것이 현 정부의 판단입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어떤 수준인가요? 네, 현재 OECD 35개 나라 중 가운데 최저임금을 도입한 나라는 이제 27개 나라입니다. 지난해 절대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1위는 프랑스고요. 2위는 호주이고 우리는 15위로 이스라엘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각각 11위, 12위로 8,000원대를 기록했는데요. 앞으로 시급이 10,000원대가 되면 9위인 영국과 비슷해집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도 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10위 안에 드는 이제 높은 수준인데 하지만 세계적으로 생계 유지비가 유리 없이 많이 드는 이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해서 살기 때문에 네. 돈을 많이 벌어도 상대적 빈곤감으로 이어지기가 쉽다 이런 분석입니다. 게다가 사교육비와 통신비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주 높은 편입니다. 네, 그렇죠. 특히 이번 결정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특히 큰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죠? 기존의 그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한 8.6%였다고 하는데요. 네. 물가 상승률보다 2배 혹은 3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더욱 힘들다는 것이 이제 사용자 측의 입장인데 네. 특히 300인 이상 대형 사업자보다 오히려 영세 사업장일수록 인건비 부담이 더 커져서 오히려 고용이 줄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 미국 시애틀의 경우에 보면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시간당 9달러 47센트에서 15달러로 올렸더니 고용이 감소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은 영세한 사업장은 인건비가 늘어서 이걸 감당 못해서 고용이 줄 것이라는 설명인데 그렇습니다. 정부도 이 부분을 알고 있나요? 네, 그래서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발빠르게 대책을 내놨는데 요지는 부담이 커지게 된 영세 사업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돈을 풀어서 임금 상승분만큼 지원해주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네. 이제 중요한 건 최저임금은 결국 이 소득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아보자 이런 이제 방점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도 그 노동자와 사용자 측 각각의 자신들이 유리한 어떤 통계라든지 분석 자료를 가지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공감대가 무엇보다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주찬 기자였습니다.